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수정하니까 또 무슨 모형이죠? 중력 모형. 자, 항상 이 레일리의 요걸 수정한 모형이 누구?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또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으로서 이것도 무슨 거죠?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은 또 뭐에 비례? 아까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이 인구를 나중에 뭘로 수정했냐면 매장 규모로 수정했어요. 매장 면적. 자, 여기서는 인구로 주어져 있네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의하면은 상권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모를까 싶어서 여기 딱 주어졌어요. 중력 모형이. 다음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의 경계 지점은 A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A. 여기 A. 여기는 B. 경계로부터 여기 얼마 떨어졌느냐. 여기 분기점. 뭐를 구하는 거? A로부터 얼마 떨어졌느냐. 요걸 구하는 거예요. X 킬로미터. 요걸 구하는 거. 자, 요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공식 쓰면은 1 플러스 루트 A로부터 할 때는 분모가 A, 분자는 B. A로부터 할 때는 A. 인구 얼마죠? 16만 명이 A. B는 4만 명이 되고 여기는 뭐죠? 분자는 A, B 두 도시 간의 거리 얼마? 15km. 그럼 여기 15km 두 도시 간의 거리. 그럼 답은 뭐가 나와야 돼? 15 반이 7.5니까 7.5보다는 커야 돼. 7.5보다는 커야 돼. 다 7.5보다는 크네요.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얼마죠? 4분의 1인데 루트 4분의 1은요. 루트 근데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2분의 1에 15kg예요. 15kg. 자, 요건 얼마? 2분의 3이지. 자,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준다? 분모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분의 3. 1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줘? 3분의 1을 곱해줘. 자, 3분의 분모 분자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요거는 1. 분모는. 그럼 이거 얼마? 약분하니까 3, 5, 15. 5, 2, 10. 10km가 구하고자 한다. 이건 공식을 이용한 거고요. 공식 이용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구매 영향력이 같아. A 도시의 구매 영향력은 A 도시 인구 얼마? 16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도시는 인구 얼마? 4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요 거리 얼마죠? 15 마이너스 X. 요거는 15 마이너스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자, A 도시의 구매 영향력, B 도시의 구매 영향력이 서로 뭐다? 같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니까 요거는 약분하면 4가 돼요. 그래서 X제곱은 4 곱하기 15 마이너스 X제곱. 15 마이너스 X를 두 번 곱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개시켜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거리니까 X는 양수값, 거리니까. 그 값 두 개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얼마 나온다? 10이 나온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 그러니까 요거 암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못 푸니까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안 되면 요 수식을 암기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컨버스는요, 계산 문제가 18회 시험에 한 번 출제했어요. 그리고 말 있죠? 이론. 말은 우리가 컨버스가 16회 시험 출제고 21회, 29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이론. 구매 영향력이 같다. 항상 어떻게 돼요? 두 도시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뭐다?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자, 3번 문제.
허프 문제 하나 이제 갑니다. 그림 보세요. D 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허프에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 3개 다 구하라. 항상 허프가 나오면요, 요 문제가 꼭 나와요. 거리 마찰 계수. 요걸부터 확인합니다. 거리 마찰 계수 우리 지금까지 다 2로 출제하거든요. 2로 주어져야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자,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걸 이용을 해야겠죠.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자, A 쇼핑센터부터 갈까요? A 쇼핑센터에서 항상 먼저 뭐를 구해야 돼? D 도시에서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한다. 분모는 전체죠. 전체에서 내 점포가 몇 프로냐? 전체. A는 매장 면적 4천에 비례. 거리 1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매장 면적 우리가 만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C는 매장 면적 얼마? 2만에 비례.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 뭐다? 다 더해주면 전체가 되죠.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A 4천에 대해서 10의 제곱. 그럼 얼마 나오죠? 위에는 100이죠. 10의 제곱 100이니까 40. 그리고 요건 얼마? 20, 400이게 됐네요. 만을 25로 나누면 400. 요거 100, 200이 되죠. 그럼 얼마? 640에 40. 640에 40. 64분의 4. 32분의 뭐죠? 64분의 4 곱하기 100 그래 계산을 해버릴까요? 100 하면 얼마? 6.25%가 나올 거예요. 6.25%. 자, 시장 점유율을 구하면 이제 뭐를 구해야 된다? 이용객수. 항상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이용객수가 나다. 항상 먼저는 시장 점유율. 자, 이용객수는 얼마? D 도시 인구의 몇 프로? 40%가 위 쇼핑센터의 이용객이다. 자, 60만 명의 몇 프로? 40%. 60만 명의 40%가 이용객이다. 자, 이용객. 그럼 뭐 64, 24, 24만 명이네요. 24만 명인데 24만 명의 시장 점유율 몇 프로? 6.25%. 얼마? 15,000명이 여기에 해당해요. A는. 자, 그러면 B는? 자, B. 쇼핑센터의 또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얼마? 640. 요거 640 똑같아요. 근데 분자는 얼마? 가운데가 들어와야지. 가운데 얼마? 가운데 400. 400. 그러면 요거 곱하기 100이죠. 64에 4일 때인데 요건 640에 40이니까 0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요. 6.2에서 62.5%. 62.5%가 돼요. 그러면 이용객 수는 얼마? 24만 명에 62.5%. 6.25가 15,000명이면 62.5는 뭐 0 하나 더 붙이면 얼마? 15만 명. 자, 그럼 C는 구할 필요가 없죠? 자, A 15,000, 15. 그럼 16만 5천이죠.
24만 명에서 16만 5천 빼면 나머지가 시. 그럼 시는 몇 명? 7만 5천 명. 시는 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1번 정답. 여러분 28회 시험에도 점포 이렇게 3개 냈거든요. 그때도 점포 A, B, C. 지금까지 2개 내다가 28회 처음에 3번 냈어. 3개. 이제는 시험 문제 이렇게 3개로 출제가 돼요. 만약에 허프가 나오면. 만약 점포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돼요? 24만 명이 이용하는데 점포 하나가 더 생기면 A, B, C 쇼핑 이용객 수는 줄어들겠죠. 왜? 점포 D가 생기면 다른 점포에 이 고객이 또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나의 상권 내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면 기존 점포의 고객이 신규 점포 늘어날 만큼 줄어들어. 이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제로섬이라고 해. 제로섬.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제로섬 게임. 늘어나는 만큼 줄어든다. 합치면 제로. 늘어나는 거와 줄어든 거 합치면 제로지. 제로섬 게임. 그래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은 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를 보면은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어떻게 나오죠? 수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하향 1400 마이너스 2P가 수요 함수. 공급은 얼마? 공급은 우리가 200 플러스 4P가 주어졌어요. 우하향, 우상향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게 뭐다? 균형이에요. 균형. 그럼 균형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 균형 임대료 구할 때는 늘 했지만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수요량 1400 마이너스 2P에서 공급량 얼마? 200 플러스 4P.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그럼 넘어가면은 4P에서 2P 대주니까 6P고 1400에서 200을 빼니까 얼마? 1200. 따라서 P는 얼마 나온다? 6이 12. 6이 12. 200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200이 돼.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200인데 문제는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우리는 얼마로 규제했다? 150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공급량. 요거는 뭐다? 수요량. 그러면 공급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암시장이 형성돼. 그럼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우리는 암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요 점이 요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가격 구하라. 지금 암시장에서 최고 임대료 구하라. 그럼 얼마? 요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공급이 주어졌잖아요. 공급 얼마? 150 들어가겠죠? 150 들어가니까 얼마? 150에 4 곱해주면 얼마? 아니 150에 4 곱해주면 600 200 돼주니까 얼마? 공급량? 얼마? 800. 자, 공급량 800. 그럼 여기 공급량 800 요점 800이에요. 800일 때 1400 마이너스 얼마? 이 P가 돼. 예? 공급량만큼 수요가 될 수밖에 없지. 초과 수요니까. 예? 그 공급량만큼 수요량이 8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 이 P는 1400에서 800 빼니까 얼마? 600. 양배를 2로 나눠주니까 얼마? 300. 그래서 요 암시장 요 가격은 얼마 나온다? 300이 돼. 300. 그래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임대료 규제가 좀 중요해요. 원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임대료 규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은 균형보다 뭐야? 여러분 현재 시장의 균형 상태보다 줄어들어 공급은.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뭐는 늘어나? 전세 수요량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초과 수요가 이렇게 더 많아. 이 초과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면요, 여러분이 계약서 말고 웃돈을 더 줘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전세.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전세가 5억인데 문제는 나는 자식 교육 때문에 꼭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 동네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 5% 가야냐? 계약서는 5% 적고 웃돈을 별도로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살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암시장. 이게 어느 나라든 다 있어. 암시장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면 오히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아서요, 오히려 신규 임차인들을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암시장 임대료가 나중에 어떻게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4년 끝나면은 뭐가 돼? 요거보다 더 높은, 있죠? 규제보다 더 높은 요거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뉴스 보면은 4년 계약 기간 끝나면은 임대료에 뭐를 가져온다? 월세, 전월세 뭐를 가져온다? 폭등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전 세계가 뭐 다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을 어떻게 시켜주느냐가 문제죠. 자, 앞으로 여러분 전세 이런 거 구할 때 요즘 요 뉴스 보니까요, 예? 폭우 왔을 때 잠기는 도시는 가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침수 잘 되는 곳, 저지대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50년 뒤에 남극, 북극 얼음이 얼어서 온난화 형성되니까 거기에 바다가 계속 높아지면서 저지대가 뭘로 바뀌어? 땅이 바다로 바뀌잖아요. 그런 육지, 바다 가까운 데 집구하면 안 돼. 예? 예? 그래서 바다가 얼면 멕시코의 반은 뭐 한다? 잠긴다 하죠. 몰디브도 잠기고 다 잠겨요. 우리나라 남해안도 다 잠겨.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대 높은 곳에 구하는 게 앞으로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달동네가 앞으로 비싸질 것 같아요. 100년 뒤에 가면은. 100년쯤 되면 몰디브가 지금 온난화 현상에서 계속 빨리 얻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좀 그런 형태로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이런 문제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요거 초과 수요 구하는 건 출제를 했는데 2번 출제했거든요. 초과 수요 구하는 거. 근데 요 암시장 구하는 건 아직 출제 안 했어요. 그럼 좀 주의해 두시고. 거래는 몇 개 거래돼? 한번 물어봐야지. 거래는. 그럼 초과 수요량이 아무리 많아도 공급밖에 거래 안 되거든요. 그럼 거래량은 얼마? 공급량 얼마? 800만큼 거래가 이루어진다. 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량만큼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지분 수익률. 자, 여러분이 홀수년도에 계속 출제가 되는 지분 수익률. 홀수년도에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거기 1번 문제 보시면은 지분 수익률 공식은 또 이론으로도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입니다. 그럼 지분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세전 현금 수지를 뭘로 나눈 거죠?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건데,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뭐를 빼죠?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 된다. 자, 거기 보시면은 기업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 타인 자본 없다. 그럼 전액 뭐다? 자기 자본. 그럼 얼마? 지분 수익률은 전액 자기 자본이에요. 전액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은 총 투자한 금액이에요. 얼마? 부동산 가격 얼마다? 10억.
예? 전액 자기 자본이에요. 10억에서 1년간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 3천만 원. 부채 있어 없어? 전액 자기 자본이니까 제로죠. 없잖아요. 그리고 기간 1년 후 부동산 처분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얼마죠? 지금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얼마 상승한다? 2%. 10억에 2%니까 얼마? 2천만 원. 2천, 3천 더하니까 5천만 원. 10억에 5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 5%가 돼요. 요거는 1년 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예? 0%면 이득이 없는 거고 2%만큼 이득 받았다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타인 자본을 얼마? 50%. 타인 자본을 이번 50% 활용하는 경우. 자,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자, 거기 봤더니 원리금은 만기 시에 일시상환함. 이 말은 바로 뭐죠?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고 대출 기간은 1년, 이자율은 연 4%인데 자, 이때 얼마?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면 자기 자본 얼마? 50%. 10억에 50%니까 얼마? 5억. 5억. 예? 5억. 순영업소득 3천만 원에 얼마? 이자를 빼겠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니까 이자, 5억에 이자 몇 프로? 연 이자율 4%. 5억에 4% 얼마? 2천만 원. 예? 플러스 곱하기 요거 얼마? 요것도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없어지죠. 그럼 5억에 3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6%가. 5%, 6%. 3번 정답. 지분 수익률. 우리 계산 문제는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것을 출제를 하는 거죠. 계산 문제. 지렛대 효과에 있어서. 자, 대출 상환 방식인데 요거는 또 26회도 출제했고 28회도 출제했고 그리고 29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엔 출제 안 했거든요. 계산 문제가 26회, 28회, 29회 출제했는데 원래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 하나, 계산 하나 이렇게 두 문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산 문제 한번 봅니다. 1번 보시면은 A씨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대출 받았다. 은행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단 원금 균등 상환. 자, CAM 약어로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에요. 자, 이때 연 단위로 매기 말 상환한다. 그러니까 연 단위로 상환하는 거죠. 매년 연 단위로 상환하니까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5억. 그래, 대출기간은 만기 몇 년? 20년. 공 하나 없어지면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1로 나눠주니까 2,500만 원. 자, 1회차 몇 회? 9회차 12회 14 몇 회? 20년. 전부 얼마? 2,500. 매년 원금은 다 2,500만 원 다 똑같아. 자, 그럼 이제 뭐를 구한다? 이자를 구해야겠지. 이자는 항상 매 기간 말 융자잔고. 융자잔고는 뭐죠?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준다? 이자율을 곱해준다. 자, 처음에 어떻게 돼요? 9회차를 구하는 거죠. 9회차는 어디까지? 8회까지는 어떻게 돼요? 돈 갚았어. 얼마? 2,500 8 곱하니까 얼마?
2억. 2억은 갚았어, 여기까지. 그러면 미상환 2억 갚으니까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 여기 얼마? 미상환된 원금 3억 원. 예? 곱하기 이자율은 연 몇 프로? 5%. 3억에 5% 하면 얼마다? 1,500. 예? 1,500만 원. 원금 이자를 대준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4천만 원. 자, 9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4천만 원. 그리고 13회차에 이자 구하는 거죠. 12회까지 갚았어. 얼마? 3억 갚았네. 그러면 이제 3억 갚았으니까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다? 2억 원. 2억 원에 또 연이자율 몇 프로? 5% 했더니 얼마 나온다? 1,000만 원. 이자는 얼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답은 얼마? 4천만 원, 1,000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구할 때 문제. 자, 2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2번 문제는 아직 이런 유형은 출제 안 했거든요. 이런 유형 출제 안 했으니까 좀 중요합니다. 자, 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대출 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몇 프로? 7%.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매년. 자, 첫째 해에 상환할 원리금 얼마냐? 자, 이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CPM인데 매년.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죠. 저당 상수. 자, 대출금은 얼마? 1억. 대출금 1억 원에 자, 저당 상수 얼마가 나오죠? 0.0944가 곱해주니까 얼마? 944만 원이 나오죠. 944만 원. 자,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 나와요. 자, 얼마? 여기는 자, 첫째를 구하는 거예요. 매년 원금 상환액은 자, 위에 공식은 썼으니까 대출금 얼마? 1억 원. 대출금 1억 원에 대출기간 몇 년? 20년. 그러니까 얼마? 500만 원. 첫 번째 해 500만 원. 이자는 융자잔고 얼마? 융자잔고 아직 첫 번째 돈 안 갚았으니까 얼마? 1억 원. 연 이자율 몇 프로? 7%. 연 이자율. 그래서 얼마? 700만 원. 더해준 금액은 얼마?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1,200만 원. 차이 얼마? 첫 번째 원리금 상환액 차이 얼마? 256만 원의 차이. 4번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직 출제 안 했어요. 둘 다 구해서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3번. 자, 투자자 갑은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두 방식에 의해서 구한 첫 번째 월 불이백 구하는 겁니다. 자, 주택 가격 6억 원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50%면 대출금은 얼마? 50%니까 3억. 대출금은 3억인데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얼마?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3년 거치 후, 3년 거치 미출, 거치 기간 동안을 뭐만? 이자만 지급해.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월 불이백은 어떻게 돼요? 이자만 지급하니까 대출금 얼마?
대출금 3억. 대출금 3억 원에 연이자율 몇 프로? 우리가 월이자율 0.5%, 월이자율 0.5%를 곱해줬더니 얼마? 150만 원. 첫 번째 월 불이백 150만 원이 나와요. 150만 원. 자, 여기에 대해서 150만 원이 우선 나오고 수익, 피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자, 원리금 상환액은 매년 다 똑같죠?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해. 똑같아. 첫 번째든 두 번째 다 똑같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그럼 대출금액 3억 원에 뭐를 곱한다? 월 저당 상수를 곱하지. 자, 월 저당 상수를 곱하는데 문제에서 월 저당 상수는 0.006443을 우리가 곱해주면 돼요. 했더니 얼마? 3억에 곱해줬더니 193만 2,900원이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 월 불입액, 요건 매월 똑같은 거예요. 차액은 얼마? 첫 번째 월 불입액 차액은 얼마? 43만 2,900원. 43만 2,900원의 차액이 있다. 2번 정답.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요거 보니까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비슷하죠? 근데 약간 달리 이제 거치기간 하나 또 돌아요. 거치기간을 이해하는지 여부. 자, 거기에 화폐 시간 가치에 보시면은 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동그라미 연말입니다. 자, 현재 1년 말, 2년 말, 몇 년? 3년 말 얼마씩? 3천만 원씩 불입을 하는 우리가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이 적금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를 하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3년 말 3천만 원 적립해서 만기돼서 바로 찾았어. 이자가 없습니다. 3천만. 자, 2년 말에 3천만 원 적립하면 이자가 붙어. 얼마만큼? 1년 동안 1 플러스 0.1에 뭐? 1승. 이자 붙었어요. 그럼 1년 말에 3천만 원 적립하면은 이자가 붙죠. 얼마 동안? 2년 동안 제곱. 그럼 요거 얼마죠? 1.1이죠. 요거는 1.1이잖아요. 1.1이니까 얼마? 3,300만 원. 요는 3,630만 원. 다 더해준 게 적금의 미래가치 9,930만 원. 9,93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딱 더해줘. 자, 원리를 우리가 이용한 문제. 뭐죠? 연금의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결국은. 자, 2번.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또 뭐죠? 매년 연말에 또 동그라미 1년 말 2년 말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얼마? 2,000원씩을 불입을 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 이자율이 연 10%면 현재는 얼마냐? 여러분 현재 얼마? 1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 할인 몇 프로? 10%. 0.1에 1승 1.1로 나눠주면 되겠고 2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 1 플러스 0.1에 기간이 2년이니까 제곱 1.21로 나눠줘요. 요 금액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더해줬더니 3,000 약 471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10원 이하는 절사,
10원 절사유 버려라 얘기야. 그럼 3,400원. 1번 정답. 자, 여러분이 화폐 시간 가치인데 여러분 가끔 있죠. 상가 임대료 수입이 매월 100만 원씩 받는다. 5년 계약을 맺었다. 그럼 5년 동안 받게 될 매월 임대료 수입 100만 원씩 받는 거 현재 얼마냐 물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를 구하는 거? 저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현재 5년이니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서 5년이면 몇 개월? 60개월. 얼마? 매월 100만 원씩 임대료 수입 받는 거야. 매월 100만 원씩 받는데 이거 현재 일시불 얼마냐 이게. 그럼 얼마? 이거 할인. 다 할인해야지 뭐. 다 할인해서 뭐 한다? 이걸 다 더해주면 돼. 그럼 얼마? 이거는 100만 원 곱하기 현재 일시불로 구해주는 건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 계수. 근데 시험 문제 요 값이 얼마 딱 주어져요. 연금의 현가 계수 얼마 주어주면 100만 원에 곱해주면 돼. 숫자가 주어지거든요. 그때는 몇 개월 이렇게 연금의 현가 계수 얼마 이자율 뭐 3% 아니면 4%일 때 우리가 몇 개월 60개월 딱 주어져요. 숫자. 그러면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금에 뭐를 적용한다? 현가 계수를 적용한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계산 문제 몇 개 더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